이것은 로이드 씨가 우리에게 가져온 또 다른 최악의 결혼 실수 중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7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요약한 다음 에피소드 8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엄마가 딸을 보고 있는데 딸이 임신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엄마가 켈리에게 엄마랑 얘기하러 올 수 있게 엄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일종의 씁쓸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죠? 엄마가 말했죠.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행복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딸이 결혼해서 임신한 건 정말 좋은데 딸이 가진 사위가 마음이 아주 딱딱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 이런 소식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이 실제로 침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글쎄요, 문제는 그녀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 그가 침착하게 지내려면 정말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그녀는 이제 그가 더 차분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에 그는 항상 짜증을 내며 그녀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녀의 문제예요. 이게 그녀의 컨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엄마를 바라보며 답을 구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여자가 엄마한테 물어보더니 정확히 뭘 하고 싶냐고 물었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남편이 진정할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자신이 남편의 발 매트가 아니고 지도 스틱이 아니며 아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이나 남편에게 하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말이죠. 또한 그녀는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녀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자라길 바래요. 말씀드렸듯이 엄마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녀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딸에게 아이는 완전한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집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는 천사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하죠. 그렇죠. 다른 에피소드에서 그녀와 아버지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엄마를 겁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아주 조심하고 나쁜 발걸음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조심해야 하며 아이가 아주 좋은 집에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딸이 말하길 이해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녀 자신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녀가 아는 건 임신했다는 것뿐이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라야 합니다. 단지 완전한 집에서만 자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아이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자신의 질문과 혼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아직 안 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라서 화면 표면을 2번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제 엄마한테 말했어요. 다음엔 뭘 할 건데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둘 다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 중이고 심지어 남편도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게 그녀가 뭘 할 건데 엄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도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떠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바빴어요. 이제 제프가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방금 처남의 머리를 부러뜨리고 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그가 여기 와서 들어오면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녀는 포로 생활로부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고맙다고 말했죠. 그녀가 말하길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머리에 바늘을 꿰매고 나면 자기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엄마가 궁금했어요. 스티치가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처남을 공격하러 갔어요. 그가 말하길 뭐 해야 할 일이 생겼고 해냈어요. 그는 방금 자기 숙소로 가서 아주 진한 포도주를 한 잔 주고는 머리 일부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죠. 뭐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가서 처남의 머리를 꺾으러 갔잖아. 그건 좋지 않아요. 그 딸이 그렇게 천사가 방금 일어났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애원하며 그를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키투가 널 죽일 거야. 키투가 당신을 쫓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도망쳐야 해요.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해요. 그는 이제 키투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죠. 아니요, 걔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대요.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당신을 영원히 가둘 거니까요. 심지어 엄마도 일어나야 했어요. 제발 도망치고 도망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우릴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동생을 구하고 싶다고 했니? 우릴 지키고 싶다고 했잖아. 감방 안에서 방어하고 싶으세요. 그때부터 내 동생을 변호하기 시작하고 싶은 거야. 도망쳐서 멀리 가서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게 낫지 않니? 걔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그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그 자매도 제발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도망가는 사람이 살아서 또 다른 날 싸울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사람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이제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키토가 그를 붙잡으면 그걸로 끝일 테니까요.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 키토가 그를 거의 영원히 가둬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만약 움직인다면 돌아와서 죽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시다시피 그를 밀쳐내며 가자고 애원했죠. 엄마도 애한테 가야 돼, 움직여야 한다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결국엔 그를 데리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제프가 왜 가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문제의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이제 막 경계를 넘고 있어요. 내 말은 내 처남이 고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넌 내 경계를 넘어서고 있어. 제프, 그와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상대하러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가서 강력하게 경고해도 돼. 맞아요. 어느 쪽이 좋네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엄마와 여동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그냥 끝까지 가라고 했거든요. 자, 에피소드 8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에피소드 8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멀리 갈 거예요.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랫동안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여전히 나타날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해줄게. 그러니 그냥 기다리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도망갈 거예요. 하지만 에피소드 8에서 동시에 그는 나타날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자, 엄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왜 아들이 저를 계속 프로에 올려놓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들은 어렸을 때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육의 결과라고 말씀드리죠. 그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거부당했고 그래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알다시피 천사가 결혼한 집을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이죠. 그게 바로 그녀가 정말 생각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불완전성 때문에 지금 제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제프라는 사람이 와서 깡패로 자라야 했어요. 그게 요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는 깡패예요. 보시다시피 그는 사실 불량배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른 도덕 표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카즈토가 분노를 표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머리가 부러진 게 보이시죠? 그가 친구 마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다시는 안 돼, 절대 안 돼. 제프가 다시 제프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를 상대할 거라는 거요. 그는 이리저리 가서 핸드폰을 가져갔고 경찰을 부르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동생을 상대로 무슨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예요. 알다시피 제발 멈춰야 해요. 그냥 이걸 진정시키면 돼요. 그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진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봤어요. 제프가 머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봤어요. 그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는데 제자리로 와서 머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는 그를 영원히 가둘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엔젤이 달려오는 게 보여요. 엔젤이 그에게 달려들어 가까이 와서 그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그녀를 넘어지게 만들었죠. 마틴은 그렇게 그녀를 데리러 오려고 했어요. 제가 말했죠. 왜 아내를 밀어내려고 하세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그렇게 동물주의적으로 굴어요? 당신 왜 그래요? 그 남자는 그냥 싫다고 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그녀가 그녀를 가둔 곳에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왜 그녀를 밀어붙이지 않았을까요? 그거 보여. 그 사람이 뻔뻔하지도 않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는 완전해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는 불쑥 아내를 방 안에 가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틴은 어땠어요? 갇혔어요. 아내가 듣지 않을 때, 아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네, 그녀는 항상 요점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고, 얼굴에 대고 모델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그녀가 나에게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의 아내이고, 알다시피, 이 시점에서 그녀는 그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살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가뒀고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그녀가 기절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고 러시아를 병원에 데려가서 봤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아, 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알게 된 유일한 이유인데 엄마는 그 말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바로 그날 알게 되었고 마틴이 그녀를 축하해 주려고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음식이에요. 그게 무슨 쓰레기야. 그를 축하하는 걸 그만둬야 한다는 거지. 그녀가 가만히 앉아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 모든 일들이 그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터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는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이 모든 소음을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이봐요, 그는 그녀의 가족들과 거래할 거고 제프와도 거래할 거고 이제 그가 거래할 거니까 알다시피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경찰에 신고하고 싶니? 왜요? 이게 가족 문제예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왜 이걸 가족 문제처럼 취급할 수 없나요? 시간을 내세요. 진정하세요. 그가 말했죠. 아니, 그는 시간을 내서 진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이제 그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이제 그에게 물어보세요. 오, 그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에요. 그가 말하길, 네, 오빠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오빠 전체 동네 경찰에도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제프 어디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제 그녀는 제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좋아요, 제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는 일어나서 그녀를 다시 이기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이제 그걸 밀어버렸어요. 제가 말했죠. 아뇨, 그 사람 시계에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눈앞에서 아내에게 다시 손을 얹으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아, 그럼 이제 당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넌 편이야. 이제 그가 말했죠. 문제 없어요.
당신은 한쪽 편을 들고 있고 편을 드는 거고 내 편은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내가 말했잖아. 이봐요. 걔가 그녀를 상대할 거고 그녀의 가족을 다루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예요. 그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누군가가 그의 집에 들어와 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이런 쓰레기 발언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문제 없어요. 제가 갈게요. 주소를 알려주고 저기로 가서 데리러 갈게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상이 되세요. 이봐요. 진실은 그가 분명 시댁에 갈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프를 데리러 가려고 하고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피소드 8에서는 이 사람이 이 가족을 망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동물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말해줄게. 그는 화가 나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위해서 아래로 다루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 시점에서 그는 오고 있다고 했고 그곳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자 그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서 그냥 그들을 밀어내고 가서 경찰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그는 아무한테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무한테도 듣지 않을 거야. 이제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보안 요원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프가 들어오도록 허락한 거지? 그는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당신은 나랑 멍청한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줄게. 이번 달에는 월급을 못 받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은 마치 그 사람 같았어요. 네, 월급은 못 받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제프를 허락하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문 열라고 했잖아. 이제 안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엄마가 보여요. 제가 말했죠. 보세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친구를 이해하지 못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변하더니 아, 뭐야. 저 여자애가 저렇게 할 거야. 그녀가 적과 결혼했나요? 알다시피 저기 내가 말했듯 이봐요. 심지어 적보다 결혼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는 단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그는 당신의 적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그녀에게 말하려는 건 이봐요. 지금은 아내가 되는 건 잊어버리고 동생을 구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그녀에게 조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렇게 될 거고 미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최선책은 그의 분노를 참지 말고 동생을 베어내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조언으로 그녀에게 한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말했죠. 이봐요. 그는 안 할 거예요. 걔한테 거짓말 안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진실은 이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동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러자 그녀는 이제 그 남자를 쳐다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그게 그가 그녀에게 말하는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피소드 7에서는 이런 혼란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엄마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아는 곳에서 자문을 구하곤 했어요. 그녀는 앉아서 진정하라는 조언만 듣지 못했어요. 그들이 토론을 하는 동안 제프는 자신의 문제와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것이고 결국에는 틀림없이 틀린 조언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녀는 결혼 생활을 그만둬야 할까요? 임신을 계속해야 할까요? 임신을 치료하고 돌봐야 할까요? 아니면 임신을 중단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기를 자궁에서 쫓아내면 자궁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네요. 에피소드 8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제 미스터 존이 분노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게 무슨 쓰레기야. 그리고 어떻게 그가 와서 월급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왜 간질 걸린 사람을 좋아하려고 이리저리 떠들어대는 거죠? 그는 이제 속으로 아, 그래, 아직도 쥐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쥐독으로 그를 처치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 경비원이 상사에게 무슨 짓을 할지 조심하세요. 그는 애들한테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장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배려가 없다는 게 상상만 되시나요? 이제 그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와서 그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
머리를 부수는 걸 허락했을까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그녀는 그가 사무실로 온 줄도 몰랐어요. 그녀는 그것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만족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돌아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알다시피 제가 말했죠. 좋아요. 제프는 어딨어요? 그녀는 아직도 제프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의 행방도 몰라요. 물론 그녀가 알았다고 해도 그들에게 말할까요? 심지어 말할까요? 그녀가 말했죠. 좋아요. 올라와서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아들을 멀리하고 싶은 거지. 이제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건 그녀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인지 확인할 거라는 거지. 이제 걔한테 걔를 데리고 수갑을 채워 구금하라고 했어요. 인예 나쁘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가두겠어. 이봐. 이건 끔찍해. 이건 끔찍해요. 그가 늙은 여자를 가두고 있는 게 보이나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가두면 제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걔네는 어떻게 건네주고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알잖아.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보세요. 범죄자처럼 끌려간 불쌍한 할머니를 보세요. 이건 별로예요. 이건 끔찍해요. 그럼 에피소드 8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가 구금되는 걸 보게 될 거고 제프가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엄마를 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에피소드 8에서 일어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남자가 이 가족에게 주기 시작할 굴욕감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취약한 존재이고 이미 사라져서 그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감수할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데 그건 나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엔젤이 그를 기소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가 엄마를 지금에 데리고 가는 거지. 그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프가 나타나면 변호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걸 법정에서 풀기 시작하겠죠. 지저분해질 거예요. 에피소드 8에서 이런 지저분한 상황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섹션에서 저와 공유해주세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어서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멋질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뵙겠습니다. 조심하세요.